끝까지 무책임하게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밝히고 또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민주당 강병원 의원, 서울 서초구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네, 국감 때문에 또 더 바쁘시고. 우리 정치가 이제 계속 늘 요즘 지적 나오는 거지만 이제 자기의 진영을 향한 외침만 있다. 상대 진영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런 지적이 워낙 많아서 오늘 좀 두 분, 특히나 두 분 말씀 잘하시는 두 분이 나오셨는데 서로의 의견을 좀 들으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뭐 서초구에 보수만 있고 은평구에 진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구에 있는 다른 진영 유권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이야기 좀 들어보죠.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영장 발부 관련해서도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입장이 바뀌면 너무 주장이 달라집니다. 2017년 2월에 우병우 수석 영장 기각되니까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창피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의원 이야기. 일단은 뭐 참 가슴이 많이 다가오고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죠.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 항상 저희 당의 입장에서 상대를 공격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정치인데 과거에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했을 때 상대가 또 우리를 비판했던 문제들에서 입장 바뀌면은 또다시 정말 이렇게 안면 싹 몰수하고 또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정치권에 자주 있는데요. 정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고 특히 저는 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민주주의 상권 분립이 사회에서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강이라든지 법과 제도는 어떻게 지켜가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정말 이번을 계기로라도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다 반성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지켜보고 또 2심, 3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철희 의원이 같은 당이 여야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두어 달 전에 여권이 바라보던 윤석열과 지금 여권이 바라보는 윤석열이 전혀 다른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정말 상당히 수긍이 가고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불출마를 선언이라든지 이렇게 벗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뭐 용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어떤 용기에 대해서 뭐 권력 있는 청와대라든지 민주당도 그 어떤 열린 자세,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고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야의 원내대표는 또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이번 기회에 여야 이렇게 원내대표단에서 야, 우리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자 뭐 이렇게 입장을 좀 합의를 좀 하시거나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자 정경심 교수가 뭐 어떤 보도에 보면 이번 주에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는 기각이 되면 얼마나 또 정말 이게 이제 그동안의 예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얼마나 또 심한 논쟁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 존중해야죠. 그게 상권분립의 원칙이고, 다만 사법부의 판단이 법의 논리를 어긋나거나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상식적 수준을 넘어선다면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금 그 진행자께서 주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해서 그 사법 판단에서 언급하지 말자고 합의하는 것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한할 수 있고 네. 또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냥 대법원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뭐 입간판 세우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오늘 주진우 기자가 아시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깐 녹취가 있습니까? 들어볼까요? 네. 2004년이었는데 영국 유학을 할 당시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한테 정 교수가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은 조 전 장관 측에서 입장이 안 나와서 네. 확인은 안 됐지만 일단 주 기자의 주장이에요. 네.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그 젊은 시절에 영국 유학 시절에 저 강도를 피해서 떨어져 가지고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건 그 당시에 영국 신문에도 보도가 됐을 예. 정도였더군요. 예, 네. 받고 그다음 상당히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좀 소환 조사 중에서도 건강을 이유로 네. 해서 그 조사를 중간에 멈추고 귀가하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만약에 이제 뇌경색과 뇌종양의 진단을 받았다는 주 기자의 말이 좀 사실이라 그러면은 아마 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질문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고려 검찰은 영장 청구할 때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되겠죠. 고려해서는 네. 되겠죠. 네. 저희들도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면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원칙입니다. 네. 다만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번 조국 사태 관련해서 또 그 자녀 입시 문제라든지 또 펀드 문제라든지 또 운동 학업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키맨 네. 주요한 핵심 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확실한 사실로 굳어진다면 네. 고려 요소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제 어제까지 5번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어제 조사를 받다가 조 장관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의 사임 소식을 듣고 조사를 좀 중단해 주세요 하고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몇 번 부를 것이냐 이렇게 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도 나오는 게 없다. 제대로 된 게 이런 지적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야 5번 불렀지만 정작 조사한 시간은 뭐 6시간인가 7시간밖에 안 된다더라.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입니다. 굉장히 너무 배려를 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네. 또 권력자의 부인이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배려를 하고 보통 검찰이 한 번 조사하면 통상 제도 뭐 검찰에 가봤습니다만 한 8시간에서 11시간 정도는 기본적인 조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시간에서 5시간 한다는 것은 기본 사항 외에는 별로 조사를 깊이 못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는 좀 그런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검찰 이번에 개혁안 낸 것 중에 공개 소환도 금지했고 네. 심야 조사도 이제 금지하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막 검사들을 바꿔서 들어오지만 그 밀폐된 곳에서
수사를 받는 조사를 받는 사람은 밤을 새워가지고 조사를 네. 받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모든 좀 유명한 사람들이 검찰만 들어왔다면 새벽 3시, 4시에 나와요. 네. 그죠? 네. 저는 절대 이게 바람직한 아무리 이분이 피의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 건데 잘못돼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검식 교수 같은 경우 어제까지 5차의 소환 조사가 있었고 총 합쳐서 50시간을 조사를 받았고 네. 그중에 뭐 조서 검토를 빼면 절반 25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제 표창장 위조 문제, 사모펀드 문제가 5차에 걸쳐서 이 조사에만 25시간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지 좀 정말 검찰에서 그 정도로 뭔가 좀 명확한 증거가 있고 확실하게 있으면 이미 좀 이제 수사는 마무리 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강병원 의원님의 지적에 뭐 일부 수긍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영장을 청구 수색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다 기각한 상태에서 증거 확보가 간단하지 않다. 또 이 실제 수사의 어떤 조사 기간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를 않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 전 장관 사퇴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당 지도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참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감사하는 데 손톱만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낙제 수준이며 역대급 국정 외면 국감이 되었습니다. 빈자리에는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와 욕설로 채워졌습니다. 헌정사상 이토록 노골적으로 국정을 외면한 국감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정당은 없습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위기 속에 정권 잡아서 뭐 하나 제대로 챙긴 것 없는 정부입니다.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국심으로 시작된 것이 10월 항쟁입니다. 10월 항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강 의원님 먼저? 네. 이게 또 제가 싸움을 붙이네. 그러시네요. 네, 네. 저 10월 항쟁을 어디서 따오셨을까 싶습니다. 그 46년에 그 친일파 처단을 요구했던 대구에서 일어났던 대구 10월 항쟁에서 따오신 것인지 아니면은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네. 따오신 것인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민주항쟁에서 따온 것 같은데요. 그래 따온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후로 우리 국민들 모두는 광화문에 모이셨던 분들, 서초동에 모이셨던 분들 모든 분들은 조국 장관의 사퇴 아니면 조국 장관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달랐습니다만 그 저변을 깔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뭐 광화문 집회를 부추기는 듯한 10월 항쟁을 얘기하시는 건 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은 조국 지키기 위한 집회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광화문 집회는 또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조국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면 불을 붙인 기였다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선거법 이런 관련이 제2의 본안에 어떤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제 국민들이 지금 그 격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 어떤 현존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경제도 굉장히 쇠락하고 있고 안보도 전체적으로 우리만 외톨이로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론도 분열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네. 옛날의 5월 항쟁, 6월 항쟁, 10월 항쟁 이런 어떤 항쟁의 개념으로 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어가 여기가 저 이인영 원내대표도 하늘이 두 쪽 나도라고 하잖아요. 용어가 여야 할 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당 좀 억울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용어가 세고 문 대통령도 사과하세요가 아니잖아요. 어제 용어를 보면 사죄하세요라 그래요. 어떻게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어제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과로 보지 않으십니까? 뭐 일부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사과의 표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내부의 의견은 그 사표 수리, 조국 장관의 사표 수리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절차상의 발언이다. 이런 것이 대다수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 장관이 지명되고 66일이 흘렀습니다. 국론 분열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상의 표현이요. 정치의 어떤 과정의 표현이고 국론 분열이 아니다. 또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결국 조국 사태의 하나의 변의 어떤 절차다. 이런 그 강하고요. 네. 만약에 그걸 국민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대국민 사과 어떤 이런 사과라든지 사과 성명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해서 해야 되는데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간단히 언급한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발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네네. 사과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시고요. 제가 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라는 얘기를 두 차례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쨌든 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조국 사태를 가지고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뭐 총체적인 난맥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요청했던 것은 내가 조국은 싫어도 검찰 개혁은 찬성한다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중도층의 많은 마음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어제 대통령의 사과가 나름대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사과를 네.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다시 조목조목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조국 장관 사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쟁을 하겠다라는 또 그런 의사 표현입니다. 저는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이 2달 가까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습니까? 정말 각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나름대로 조국 장관 사퇴로 물러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지. 네. 또 대통령 사과가 부족하니까 조목조목 사과하라, 경제정책 다 포기해라, 남북관계 파탄 난 거 뭐 다 책임져라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나가겠습니까? 저희들이 네. 입장을 볼 때는 절차상의 사태에 대한 절차상의 발언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말 이번에 국론 분열, 뭐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어떤 것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는지 철저한 자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깊이 있는 반성의 어떤 사과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그런 게 보다 부족했다. 보니까 네.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강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 물론 사실 총선은 다가오고 큰 기회를 잡았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그건 솔직한 말 아닙니까? 솔직한데 선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문 대통령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하고 이제 국회 시간이니까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민생으로 갑시다라고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했다면 그러면 중도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집권당의 자세를 갖춰가는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 진행자께서 이제 전제가 제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도층이 아직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아직 적다 이제 이런 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중도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고 예. 보수도 어느 편에 가지 못하는. 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중도층도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네. 민주당이 28%, 저희 당이 33%에서 변화가 생겼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네.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뭐 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정말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죠. 취해야죠 또. 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의원님 혹시 예, 제가 봐서는 저는 한국당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금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기가 높은데요. 과연 정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본인이 이제 불쏘시개를 역할을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한국당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한번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정말 이 기회에 유치원 비리
바로 잡읍시다. 네. 우리 뽑읍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당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또다시 한번 저는 한국당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서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의 화두가 됐고 이 시대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이럴 때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같이 합시다. 우리 국회에서 정말 머리 맞대서 논의해서 통과시킵시다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예. 자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 법사위에서도 조국 장관 없는 조국 국감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잠깐 한 장면 보겠습니다. 네. 장관 없이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게 되네요.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법규를 위반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자, 장관 떠났으니까 이제 요야인 여기까지 하고 누구 말처럼 소를 길러야 하는데 아니 저희 작가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소를 길러야 하는데 소를 기르는 이야기를 하죠. 당장에 이제 29일부터 민주당 해석대로라면 국회 사무처도 같은 해석인가 봐요. 29일부터 이제 패스트트랙 중에 저 사법개혁 법안들 부의가 되니까 그날부터 언제든지 이제 상정할 수 있다. 네네. 일단 그 전에 여야가 그 협상 테이블에 검찰개혁 관련된 이 법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앉아야죠. 그거는. 네. 언제든지 앉아야죠. 앉는 모습을 잘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앉아야죠. 그거는. 네. 협상 일단 공수처가 절대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기 집권 사령부라고 했어요. 네네. 네. 우선 이제 공수처법 관계를 물으시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고 앞에 그 일정 관계를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싶습니다. 네. 공수처 관계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는 같이 계속 그런 입장이 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검찰개혁 안 중에 공수처법 안도 하나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행의 공수처 안은 장기 집권, 여당의 장기 집권을 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만약에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든지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임명한다든지 이런 중립적인 어떤 공수처장의 어떤 그런 개념을 도입한다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방금 아까 말씀하신 29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본회의 어떤 개념을 한다고 이제 네, 했는데 네. 상정이 가능해집니다. 네. 저희들은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도 법률가들이 있고 또 법학 교수들도 있고 네. 원래 그 새당 상임위원회에서 181일 적용하면은 이번 10월 28일까지가 하나의 거입니다. 네. 그다음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90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가야 하니까요.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당에는 법사위가 그 안에 180일 해당 상임위에 들어 있으니까 합쳐서 10월 28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내년 1월 25일이 맞다. 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예석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11월 27일 날 그 정개특위에서 통과되는 선거법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이런 공수처법 이런 걸 통과시켜야 다른 당,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뭐 민평당이라든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거에 어떤 전체를 모을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선거구제 그 법안 먼저 가야지 이건 먼저는 협조 못 해준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 네. 합의대로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가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공수처법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약간 좀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원론적이지만 약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박성중 의원님께서 네. 이 공수처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집권 사령부다 뭐 이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공수처의 정식 명칭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이요.
대통령 뭐 측근들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국회의원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7,500명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당 측 인사들이 훨씬 많아요. 야당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금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에는요.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모두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네.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대통령께 제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 제청 자체를 할 안 수 된다는 없게 거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 공수처법 자체를 정말 잘 네. 모르고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한 아닌가라는 생각이 박 의원님 듭니다.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저희들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가 지금 현재의 그 권한의 공수처가 발동하게 되면은 검찰도 전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체 안 그래도 검찰도 경찰도 권력기관은 센데 더 옥상옥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 그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전반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지금 현행도 검찰을 놔놓아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도 나쁘지 않는데 그렇게 옥상옥을 만들 이유까지 없다. 네. 무리해서 만들 알겠습니다. 이유까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싶은 듣겠습니다. 겁니다. 자, 후임 법무장관 누가 올지 어제 박지원 의원님이 전해철 의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사화도 많이 됐고 오늘 청와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아니 장관 내려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그런 질문을 하냐 뭐 이런 언급이 있었더군요. 법사위 풍경 하나 보시죠. 며칠 전인데 지난 4일이군요. 법사위 풍경 잠깐 재미삼아 보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이 도덕성 검증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왜 다들 그러세요? 뭐야? 아니 이거 검사 출신 아니야? 이 법의 이 취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 인사청문회 원래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 인사에 관해서 묻고 답하는 거야. 이번 조국 사태 최대 수혜자가 금태섭이 될 것 같으니까. 장관으로 가든가 아니면 목을 매던 법안을 관철시키고 아니 우리 저 장관으로 밉시다. 검찰이 좋아하는 나도 대섭으로 정문에 3일 해야지. 일단 보내놓고 청문회 네, 지도 판단마다 금태섭 의원을 단두대.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말 단도대 오르는 심정으로 물망에 오르는 분들 좀 볼까요? 네, 오늘까지 보도에 나오는 분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종합했는데요. 이제 전해철 의원은 오늘 국회에 남겠다. 김호수 차관은 오늘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함께 동반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전해철 의원은 아마 제일 하마평에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국회에 남겠다. 고사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뭐 일단은 뭐 오늘 그렇게 국회에 남겠다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 생활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 법사위에도 계셨고 네. 또 국회에서도 또 전해철 의원에 대한 평가는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네. 지금의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큰 이 검찰 개혁의 법안들이 국회에 네.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기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좋으시지만 네. 이 동료 의원이 전해철 의원이 하셔도 저는 이 자리에 적합한 분이 아닐까. 네.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차선적으로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또 뭐 김호수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뭐 괜찮겠다 생각하지만은 지금 검찰이 망가진 것이 사실 정치가 개입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야의 무린 고수 여러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야에 관계되지 않고 진짜 중립적인 인사를 골라서 정말 사법 개혁을 제대로 완수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장외 집회는 이제 어떻게 일단 조 장관이 사퇴했단 말이에요. 네네. 장외 집회는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서초동 집회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일부 시민들은 한다고 하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뭐 네. 관여하는 게 하긴 아니고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하시는 아니죠. 거니까. 네. 제가 이제 수정 살기 때문에 네. 수정 집회를 한번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종료한다고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필요하면 하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어떻게 한답니까? 광화문 집회도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더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또 광화문 집회 자체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제야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요 얘기는 한 말씀 하고 네,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 검찰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하면서 정치가 개입해서 그랬다 그랬는데요. 네네. 검찰이 지금 망가진 모습을 보인 거는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죠. 청문회 일정이 합의됐는데 전방위로 장관 후보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던 것. 이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므로써 무리수를 전 뒀다고 보지. 이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가 평안 말씀하시는 건 전혀 저는 옳지 않다고 역으로 봅니다.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싶은 네.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그래도 칼을 들이밀라고 했습니다. 칼을 들이미니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양쪽의 아니,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자, 있다. 이 논의를 저희가 드리고 한 싶습니다. 66일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네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병원 의원,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